경우는 우리가 광주에서 예측된 거 아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좀 반발이 컸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전략으로 이제 5급 3특 체제 이걸 유지하면서 어떤 수도권의 1급 체제 대응을 이렇게 밝혀왔고 광주 전남에서도 이제 어떤 그 전략적으로 초광역 지자체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어떤 그 정부의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 의지를 좀 정부가 좀 이런 의지를 좀 확실하게 밝히면서 이 통합 논의에 이제 급물살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좀 실감하는 게 이제 광주와 전남이 합치지 않고 어떤 그 각계적 지역대로 갈 경우에는 경쟁력도 없고 앞으로 또 인구 감소 등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어떤 그 절박함이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지역 균형 발전을 향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이 통합을 이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촉매제가 된 셈인데 네네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와 전남도에서도 급격하게 하고 있다고요. 예, 뭐 대전과 충남의 어떤 통합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 그에 부응하도록 이제 광주와 전남도 이제 완전 통합까지 가보자 하는 이런 목소리 놓으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행정통합 추진 기획단을 꾸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전남도가 먼저 밝혔고 여기에 이제 그제 이제 광주시장도 적극 호응하면서 공동 추진 기획단 구성을 제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거 통합을 위한 어떤 그 국회 정부 차원의 그 특별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국회에서 특별법 입법 활동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성급한 판단입니다. 이르면은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 전후로 좀 어떤 그 통합 지방정부 출범 시나리오가 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판단도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렇군요. 그럼 지금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어떤 행정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고요. 또 공개적인 지지 반응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무래도 이제 올해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그게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광역단체장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광주에서는 행정통합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완전한 시도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후보군들 역시 이제 거기에 이제 함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의 통합 필요성들은 서로들 다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어떤 그 통합 시기라든가 어떤 그 세부적인 강론에 있어서는 아직은 뭐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예. 어쨌든 광주 전남 통합이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고 지금 대전 충남도 통합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렇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광역단체 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겠죠. 예. 뭐 가장 큰 건 역시 이제 뭐 경제 산업적인 경쟁력 이렇게 보입니다. 광주 전남이 통합하면 이제 현재 기준으로 인구 같은 경우 한 320만 명으로 늘고 그 지역 내 총생산 GRDP라고 좀 이게 한 150조 원 규모로 커지는 어떤 그 초광역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어떤 이 같은 거대 경제권을 구축해서 뭐 대구 경북권이라든지 어떤 다른 경쟁 여타 지자체들과의 어떤 그 경쟁력을 좀 나란히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들이 커 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또 이제 광역 단위에서 어떤 산업 전략을 추진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커 보입니다. 이 반도체라든가 또 AI 또 에너지 전환 등의 어떤 신산업 플랫폼을 지역 차원에서 직접 이제 설계하고 또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그 어떤 행정적인 권한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그 통합의 어떤 그 갖는 기대 효과로 보입니다. 네, 뭐 그 밖에도 뭐 재정이나 행정이론 확대 뭐 이런 것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통합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지원 방침은 어떻습니까? 일단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게 정부의 발표고 이재명 대통령 발표고요. 네. 아직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안들은 없지만 여하튼간에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안이라 어떤 통합 지자체에 대한 지원책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높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이제 지역소멸 해법으로 이제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 파격적인 행정이나 또 재정적인 권한들 이걸 약속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 충남이라든가 또 광주 전남 이런 통합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통합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첫 통합 사례에 아무래도 좀 막대한 인센티브를 좀 집중할 것으로 보이면서 뭐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른바 꼭 먹고 알 먹고 상황이라 통합을 미룰 수가 없다면서 말씀드린 대전 충남 광주 전남이 지금 속도를
근데 뭐 앞서도 잠깐 짚어봤지만 이 광주 전남 통합이 사실 뭐 수차례 논의됐었어도 번번이 좀 무산됐던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그 지역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도 이제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또 공론화 과정, 또 특별법 제정이 또 어떻게 되느냐, 또 행정규를 어떻게 정비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섭니다. 이게 하여튼 특히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남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수용성 부분들 이걸 지금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조사에서 한 70% 정도가 통합이 이제 긍정적인 결과는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떤 그 앞으로의 공론화 과정이 앞으로 그 중요한 전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어떤 그 지역별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 권력을 어떻게 분배할지 또 명칭은 또 통합 지도의 명칭도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세부 쟁점들이 어떤 그 통합을 향한 논쟁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역시사